9월 30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맞춤 지원과 다양한 가격대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한 논문을 쓴 포항시 의회 안병국 의원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포항 시민의 주거와 관련된 논문을 쓰셨는데요. 네, 주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제는 이제 이번 연구는 포항시 주민들의 주거 비용적 부담 능력입니다. affordability라는 제목과 주거의 질 그리고 이제 주거 만족도가 실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단순히 집값과 소득의 비율 같은 수치적 분석에 그치지 않았고요. 시민의 이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그리고 주거 서비스 수준,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를 동시에 조사를 했고요. 여기서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또한 실제 주택 이동이 시민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다양한 계층 및 주거 형태별로 비교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해서 주택 정책 방향과 미래도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성이 도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연구 논문을 쓰시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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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설문조사는 이제 뭐 논문 발표는 올해 8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2024년 2월입니다. 포항 원도심의 동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청와 표본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네. 적용해서 287가구를 표본 선정했고요. 네. 여기서 청와 표본 추출법은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 조사 대상을 먼저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에 각 그룹에서 다시 표본을 뽑는 방식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뭐 색깔의 구슬이 담긴 큰 항아리에 이제 색깔별로 구슬을 따로 분류한 다음에 각 색깔별로 일정 수의 구슬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구분하고 연령, 가구 유형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표본을 설계를 했으며 각 가정에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뷰 방식을 병행해서 신뢰도를 높여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조사 내용은 이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주거비,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주거비 지출입니다. 주거비 지출이라는 것은 월세, 대출이자, 관리비 등이 이제 주거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거주지 및 전 거주지 주거 환경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고 삶의 질 등을 구체적 항목별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네. 설문조사에서. 예. 네. 결과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주거 비용에 대한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이제 9.2%는 임차 가구로서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한다고 답을 했고요. 네. 자가 가구 역시 5.3%가 동일한 부담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서 그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네. 상당수가 주거비 때문에 필수적 소비와 저축이 모두 제한된다고 응답을 했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치상 전국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네. 포항 지역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일부 응답자는 안정적인 주거를 포기하고 낡은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재개발 지연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 체감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고 네.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와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네. 네, 그렇게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네. 네, 뭐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포항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일단 네,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일단 9.2%나 된다라고 나타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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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주택 비용 부담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네. 보십니까?
근데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과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자금 지원책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월세 전세자금 지원 및 장기 저리 대출, 주거비 보조 등 직접적 주거비 경감 방안이 포함됩니다. 특히 포항은 제조업 또는 항만 등의 산업도시 특성이 강해서 직장 인근의 양질의 주거단지 공급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의 종합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분양가 중심 고가 아파트에 소외될 가능성이 큰 소득층 그리고 청년을 타겟으로 맞춤형 지원 체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성공은 공급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소득 계층이 이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릴 것은 소득에 맞게끔 맞춤형의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주택의 소득을 맞추라고 하면 그 주택 가격의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 계층들은 주택 구입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공공 임대주택과 또 소득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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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주거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조사 이제 결과는 이제 전체 시민의 약 80.3% 현 거주지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이라고 답을 했고 네.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사 전후 만족도 변화 역시 68.4%가 전보다 음. 나아졌다고 평가했고요. 네. 아파트 거주민이 단독주택 거주민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주택 내부 시설 그리고 단열, 보안성 등은 긍정 평가가 많았던 반면에 교통, 생활 편의 시설 접근, 쾌적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된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고 낮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음.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주거 환경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 인프라 향상 등 종합적 조건이 주거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주거 만족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네, 주거 만족도 자체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포항 시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예, 68% 거의 뭐 70% 육박을 하죠. 좀 그러네요. 3대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단독주택보다 만족도가 또 더 높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주거의 질과 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무엇보다 노후주택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시 환경 음. 정비가 시급하게 요청됩니다. 예, 이제 더불어서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환경 요소를 정비해 요소를 정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거는 이제 개인적 재산을 넘어서 가족과 또는 지역 공동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본 토대이자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거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죠. 네. 특히 이제 저소득층 음.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 체감형 정책 실행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주민의 질,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의 주택 정책 방향을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항시는 이제 산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 항만 도시 정체성에 위해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위한 다층적 맞춤형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도심의 재생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생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표시가 잘 안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친환경적 그리고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신규 고급 아파트와 저렴한 임대 또는 공공주택이 동시에 공급을 추진하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포항주택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효과, 즉
이 필터링인데 네. 고가 신규 주택 공급이 연쇄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거 이동을 유발해서 전반적인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소득별로 음. 혼합형 그리고 지역 맞춤형 공급이 핵심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창의적 정책 발굴과 실행이 필수라고 봅니다.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고급 주택이 즉 신규 주택이 저하급 임대주택 수요 창출까지 만들어주는 어떤 실증적인 연구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네. 포함해서 주택 필터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네. 이제 포항의 주거 복지와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서 주거는 단순하게 집을 공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지키는 사회적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신을 했고요. 네. 이 앞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공급에만 치우치지 않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또 이제 저소득층과 청년, 고령층 대상 맞춤형 임대 공공주택 공급과 주택 바우처 도입입니다. 실효성 있는 이 지원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생활 인프라 개선과 소공원, 놀이터 확충 같은 시민 체감형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경험 삼아서 시민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거정 계획입니다.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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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고 논문을 쓰신 포항시의회 네. 안병국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